끝났습니다. 마지막 지방화 할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이 표가 있는데요. 이런 거 생각을 안 해보셨을 거예요. 지방 문제와 관련해서 지방화 그러는데, 우리나라 지방세가 24.7%, 캐나다 55.1%. 서울이 세금 받아갖고 다 처먹는 소리예요. 이런 생각은 이야기를 안 해보셨을 건데, 우리나라는 중앙정부가 세금을 받아서 독주를 하고 교부금을 주고 있어요. 교부금까지 포함해서 요구해요. 교부금까지 포함해서. 실제로는 10% 정도밖에 지방세로 못 걷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교부금을 포함해갖고, 그러니까 서울에서 아이고 니 이만큼 더 보태줄게 라는 식으로 보태줘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경주하고 구미가 있어요. 경주는 GDP가 뭐 한 20억도 안 돼요. 20조도 안 돼요. 구미는 35조예요. 근데 경주가 땅이 넓다고 교부금을 더 많이 받아요. 인구는 경주가 한 20만 좀 되고 구미는 40만이 넘는데 인구 대비를 안 주고 땅, 그 다음에 바다, 산 이런 게 교부금을 많이 받게 해놨어요. 제도 자체가 웃기게 짜놨어요. 옛날 국회의원들이 촌에 사는 국회의원들이 그런 걸 조절해가지고 한번 세팅되어 있는 게 지금도 안 바뀌고 있는 거예요. 한 30년 전께 교부금 제도 자체가. 그래서 구미는 만날 가가지고 모자라니까 더 줘요. 그리고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인구 대비 들어가는 돈이 고정 비용들이 지금은 엄청나게 많거든요. 지방에 가도 그 복지 비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비용들이 사람 때문에 생기는 세금 비용들이 거의 굳어있는 고정 비용들이 많은데, 경주하고 단적으로 말해서 구미하고 놓고 볼 때, 구미가 아까 인구가 2배가 된다 그랬는데 세금이 2배가 돼야 되는데 2배가 안 되고 드디어 더 작더라.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 옆에 사는 김천이 14만인데 인구가 별로 차이가 없어. 두 개의 세금이 아주 교부금까지 포함해갖고 걷어들이는 돈은 이쪽이 훨씬 많겠죠. 그리고 구미에서 35조의 GDP가 발생하면 부가가 집세가 매출이 발생했으니까 발생할 거 아닙니까? 법인세도 있고 그 돈이 전부 다 중앙으로 들어가요. 구미에 안 쌓여요. 그래서 소비세를 분할해갖고 80대 20이든 70대 30으로 나누자 하는 이야기. 다른 나라에 가보면은 소비세를 90대 10으로 나눈 나라가 없어요. 여기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는 지방세가 많잖아요. 이 이유가 소비세를 어떻게 내냐면은 8대 5예요. 8대 5. 5가 중앙이 갖고 가고요. 8이 지방이 갖고 가요. 거꾸로. 그러니까 13%를 내요. 13%를. 지방세를 소비세.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간접세. 간접세지. 소비세를 8대 5로 지방이 많이 갖고 가요. 그렇게 돼 있으니까 다른 나라도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연방제고 여기도 지방이 좀 크니까 이야기는 되는데, 어쨌든 간에 다른 나라들도 우리에 비하면 훨씬 많아요. 그러다가 단순하게 많은 게 아니라 세금 들어오는 것부터가 달라요. 세금을 분할하는 방식부터가. 안 그러면은 다시 교부금 상황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 되지. 우리 동네에서 많이 사면 우리 동네 세금 많이 떨어진다. 담배 같은 거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 동네에서 많이 사면 우리 동네에서 많이 떨어진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재정 자립도가 되도록 높아지도록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아까 교부금 때문에 서울에 가갖고 이렇게 싫은 소리 좋은 소리 기재부 가가지고 만날 이렇게 싹싹 비는 이런 상황이 없어져요. 지방이 왜 그래야 됩니까? 자기들이 세금 냈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부기구가 이제까지 보면은 혁신도시 그래갖고 이전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보면은 진짜 황당한 거는 분산해서 이전을 시켜놨어요. 전기 관련 조직이 전력공사가 나주에가 있어요. 근데 한국 전기기술, 전력기술은 어디가 있냐면은 김천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전주에 가면은 전력안전부 어쩌고저쩌고 한 게 또 가 있어요. 왜 그걸 쪼개갖고 보내? 한꺼번에 모아갖고 나중에 다 주든지 마든지.
각자 떨어져 있으니까 시너지도 안 날 뿐더러 그걸 나눠먹기로 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 다음에 그리고 또 그 혁신도시 위치도 문제야. 혁신도시를 신도시로 다 만들어놨어요. 기존 도시에 붙여갖고 만들지를 않고, 나주 가보면은요, 나주 그 구시가지 바로 옆에 건너가면 강이 있고, 그 뒤에 앞에 보면은 막 너른 평야가 있는데 거기도 만들어야 되는데, 한참을 가서 나주하고 광주 가운데다 씌워놨어요. 나주도 못 가고 광주도 못 가고 가운데 떡 씌워놓고는 참, 그거 외에도 이제 김천도 그래. 김천 도심에서 지금 그 뭡니까 KTX가 김천 혁신도시에서요. 김천 구시가지 안 쓰고 김천시에서 그 혁신도시 가면 또 30분을 가야 돼. 얼마나 불편해요. 구미수도 마찬가지고 둘 다 불편하기 짝이 없어요. 그냥 구시가지 옆에다 붙여놓으면은 구시가지가 커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로 인한 이익이 생기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이제 김천만 해도 거기 다니는 애들이 전부 다 서울로 출퇴근을 해. 주말만 되면 전부 다 사라져요. 거기서 기차 타면은 2시간이 안 되게 한 1시간 40분이면 서울 오거든요. 그게 왜, 그 학교도 없어. 거기다가, 그러니까 아시잖아요. 산업은행 이 싸가지 없는 놈들이 부산에 뭐, 그 연산동에다가 사업을 만들었더니 안 간다고 난리잖아요. 내 생각은 그래. 좋은 방법 있어. 한국은행을 부산으로 보내버리면 돼. 한국은행을 부산으로 못 보낼 이유가 없어요. 한국은행이 서울에 있어야 될 이유가 뭐 있어요? 한번 이야기해봐요. 한국은행이 서울에 있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오늘날 같이 인터넷 세상에 그 뭐 한국은행 총재가 뭐 서울에 와서 보고를 해야 될 것도 별로 없고 있으면은 지만 한번 오면 되잖아요. 지만 오면 되지. 대전을 가든 뭘 가든 한 번 오면 되지. 한국은행이 부산에 못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기 말했듯이 국회가 공주로 못 갈 이유가 없어. 세종이나 못 갈 이유가 없고, 대법원이 대구로, 특히 대법원 같은 거는 하나 가잖아요. 대법원, 대검찰청, 이게 우르르 가면은 인구가 60만이 움직여요. 서초구에 60만이 그거와 함께 법조단지 때문에 놀고 있답니다. 물론 이제 대구로 가면은 뭐 그까지는 안 되겠지만 하다못해 한 30만 이상의 효과가 날 거예요. 한국은행도 저기에 움직이면은 금융 관련 제반 기관들이 다 한국은행 따라서 거기 한국은행 밑에 연구소나 뭐 저기 기구들이 많아요. 이제 KBS 광주에 놨는데 여기 가면 이제 스튜디오도 만들고 탤런트도 거기 가서 살고 그러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과감하게 기능별로 이전을 해야지 뭐 하나 쭉 띄준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지방 이전은 정말로 과감하게 해야 돼요.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지방 일자리 같은 경우는 지방에서 공무원 일자리 같은 경우는 무조건 지방대 출신한테 70% 이상 고용해라 라든지, 신경 쓰면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지방 명문공대를 산업협력의 중심지로 하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지방화가,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지금까지 지방화를 이야기한 것 중에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지방화하겠다는 사람들이 거론한 게 없잖아요. 지방화 관련된 위원회도 있고 뭐 난리치고 돈도 많이 받고 뭐 그랬는데 만날 하는 게 뭐 엉뚱한 소리나 하고 전혀 지방에 뭔가 도움이 되는 거는 하나도 안 했죠. 그냥 안 되는 거다 생각을 했죠. 끝인가? 이게 끝인가? 아닌데. 프레젠테이션 안 끝났는데. 지방화가 이거 한 장밖에 없나? 자, 오늘 이야기들의 결론을 좀 내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요구하기 전에 했던 게 한국 경제 이제 전체적으로 한국 경제의 뭐 위기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위기 상황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제대로 된 선진국이 될 건가 하는 이야기가 이 화두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에 말했던 게 생산성 문제, 일자리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업에서의
상가공실 그리고 프랜차이즈 업체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이야기했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가처분 소득 이야기를 특히 이제 주택 문제, 그다음 교육 문제, 그다음에 이제 노후 서비스 이야기까지 했는데, 뭐 예를 들면 노후 서비스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아동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캐나다 가면은 그 아동 병원이 24시간 무상으로 돌아가거든요. 애들 병원 따로 있어요. 식칠드런 호스피털이라고 해가지고 그 어른하고 같이 있는데 있으면은 좋지 않아요. 이런 걸로 따로 있어갖고 전문 병원으로 온갖 과가 다 있어요. 크기도 서울대학병원만 해요. 그런 게 도시에 몇 개 있어요. 서울 같은 경우는 권역을 나눠갖고 한 4군데 정도는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시간 열고 그리고 무상으로. 그러면 애 낳고 싶겠죠. 물론 애 낳아서 돈 많이 드는 건 게 애 아픈 거잖아요. 나중에 그 다음에 이제 교육비고. 사실 애 안 낳는 이유가 애 낳아서 들어가는 비용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생활이 뭐 그걸로 인해서 자유롭지 못하다 하는 거는 그건 이제 뭐 일부 이야기고. 그래서 어쨌든 여기 이야기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앞에 다 말씀드렸듯이 주택 문제, 그 다음에 교육 문제, 그 다음에 노후 문제, 이게 이제 초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 이야기는 뭐 또 따로 했고. 그래서 요런 이야기들이 제일 안타까운 거는 그 제가 유명하지를 않아가지고 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민주당 안에서도. 그래서 어떻게든 이거 이제 유튜브로 올려갖고 이걸 강연 형식으로 해서 좀 많이 퍼뜨려갖고 여기에 좀 귀를 기울이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앞에 했던 제가 그 앞에 포스트에 써놨잖아요. 일본 사람들의 그 대기업 취업률이 3천만 명이다. 50%가 취업한다. 한국은 얼마냐 하고 도발적인 이런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치나 이런 데서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 쪽도 없었고. 그래서 오늘은 뭐 요 정도로 마치고 유튜브 만들어 갖고 또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1인당 질문 2개까지 들어갑니다. 질문하실 분. 우리 참